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익태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이번 제주 지역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해 앞으로 6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토론회는 KBS 제주 뉴스 유튜브 캔디 채널에서도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초청 기준에 따라서 후보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리 배정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 안녕하세요. 오른쪽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후보들의 인사 말을 듣기 전에 KBS에서 준비한 후보 소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위성건 후보의 선거 출마 포부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저 위성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국회의원 종합평가에서 20대 국회에서는 1위를 했고 21대 국회에서는 6위를 하였습니다. 4.3 특별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농업직불금과 수산직불금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2년 민생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엉망이고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하고 권력 노름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3년이 지나온 2년보다 나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서귀포를 키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고기철 후보의 출마 포부도 들어보죠. 역시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 여러분, 서귀포시 국민의힘 후보 고기철입니다. 지금 서귀포의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제2공항은 서귀포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제2공항은 발표된 지 벌써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정치인들이 수수방관하고 표를 계산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현재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의 의료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프셔서 제주시로 갔습니다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정치 교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고기철이 이런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서귀포의 성장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출마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토론회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보는 주제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데요. 후보 앞에 설치된 타이머에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1차 산업 활성화,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제2공항 건설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각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후보들이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역 현안은 KBS가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시민 패널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5차 토론은 자유주제로 역시 시간 총량제 방식의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를 첫째는 안정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둘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민생경제 회복을 원하는 시민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자, 자유토론에 앞서서 이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인터뷰 보셨습니까? 시민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우선 저는 제2공항을 먼저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의 조기 착공을 통해서 서귀포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청을 유치하겠습니다. 관광청을 유치하고 강정하게 크루즈 외국 관광객을 서귀포의 원더심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서 원더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의 대혁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대출받은 부분들이 재대출 받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1분입니다. 상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상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에 매출 부진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금리 대안대출 예산을 확대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와 협의하여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확대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로 골목경제를 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못하는 것 민주당과 저 위성건이 하겠습니다. 위성건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발언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후보 간의 그럼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각 4분씩입니다. 적절하게 나눠서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서귀포의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전에 공항이 계획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귀포의 경제의 온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들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현재도 매우 어렵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매해 500명씩 서귀포를 떠난다고 합니다. 역시 산남북의 불균형도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2공항이 반드시 조기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1순위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이 착공되게 되게 되면은 취업 유발 효과가 제주에서 6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도 역시 6조에 달합니다. 관광객들이 적어도 600만 내지 700만 정도가 서귀포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매우 활성화될 것입니다. 관광청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관광청이라든가 관광의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우리 위성건 후보께서 관광청에 대해서 서귀포가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관광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서귀포는 관광 1번지입니다. 관광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광청 도입을 통해서 제2공항과 함께 민생경제를 회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님, 네. 온리 제2공항이면 지금의 현실적으로 점포가 비고 그리고 가게에 손님이 없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2공항이 서귀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부분은 아시죠?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이자료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공항으로 그 문제를 해결이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격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파격적으로 지원하실 지금의 겁니까? 코로나 구체적으로. 때 받은 대출이 1%였습니다마는 예. 지금은 대출 금리가 3% 되고 있습니다. 예. 곧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역시 그런 얘기를 저랑 토의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예의죠. 지금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리 제2공항만 우리 위 가지고 후보님, 지금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 후보님, 예, 저는 당장에 공항에 조기에 착공되게 되게 되면 아까 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기철 그 후보님, 부분들은 조기 굉장히 착공이라면 지역적인 몇 년대로 문제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항이 착공되게 되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난번 토론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위 사실인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항이 착공되게 되면은 소상공인의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죠. 지역 경제 활력이 지금의 도움되고 가장 어려운 일자리도 부분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도 자, 중요합니다만은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서귀포에. 아니 지금 우리 당장 위후보께서 아까 시민께서 위후보께서 어떤 방식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손님을 끌어들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청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강정의 크루즈항이 금년도에 168항차가 옵니다. 그렇게 관광청은- 4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깃철 의원님. 원도심으로 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얘기할 기회를 지금 고기철 후보 혼자 거의 뭐 3분 가까이 말씀하셨으니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시죠. 예. 네, 위성호 말씀하십시오. 예.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제2공항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서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성훈 후보의 그런 정책도 좋은 정책입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원 정책으로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예. 본인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손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어떻게 오도록 하겠습니까? 공항은 그럼 공항은 조기에 착공하신다는데 그렇죠. 언제 착공이 돼요? 언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고깃철 위성훈 후보는 후보께서 조기 착공이라고 자꾸 우리 말씀하시니까 위성훈 후보께서 그 시기를 좀 말씀해주세요. 8년 동안에 갈팡질팡만 안 했으면은 벌써 공항이 내년도 개항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서 먼저 경제 말씀을 살리기 하셔야죠. 하자는데 민생경제 토론을 하는데 제2공항만 가지고 토론이 제2공항만큼 되겠습니까? 민생경제에 실질적으로 정치를 도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항을 너무 서귀포 사람들이 정치화하고 70%가 공항을 제2공항 정치하고 조기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잠시 잠깐 후보님 잠깐만요. 두 후보님 잠깐만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고기철 후보가 19초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위성훈 후보가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의 우리 서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공항이 착공되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항이 만들어지면 여러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항이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자영업자들의 이자 소득, 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전환대출의 이자를 낮출 수 있게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든가 임대료에 지원을 해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밝혔지만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기에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생을 해결해야 되죠. 민생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제2공항을 정쟁으로 삼고 그 정쟁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는 이런 정치 행태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청은 유치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 공약을 대통령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고기철 후보는 그걸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기철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을 보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펀더멘탈인데 중요한 게 공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청입니다. 관광청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을 네, 죄송합니다. 했고요. 고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180을 가지고 있는 고 후보님. 180 가지고 있는 고 후보님 시간 다 쓰셨고요. 네, 위 후보님 20초 남았습니다. 쓰시죠. 관광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공약을 지킬 수 있게끔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철 후보는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약은 제대로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위 후보님도 시간 모두 쓰셨습니다. 자,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거 똑같이 발언 시간을 똑같이 드리는 거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토론 전술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귀포시 지역 현안인 1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대한 두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지난 8년 농해수에서 농업과 농어민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제주에 안착시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 수입 보장 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려놓은 농사인 정기요금 제가 낮추겠습니다. 면세유 공급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해녀에게서 빼앗아간 수산직불금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해녀에게 주던 수산직불금을 정부가 빼앗아갔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겠습니다. 해녀지원법을 만들어서 해녀문화 보존과 소득 보존을 이루고 소락값을 1,000원 인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기철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감귤은 서귀포 시민의 생명산업입니다. 획기적으로 육성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진흥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운송 유통구조 혁신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일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력 수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과장 등 특히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차 산업 활성화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에게 3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고기철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공부는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감귤 생산량의 제주도 점유율이 80%라고 하시던데 몇 %인 걸로 확인하셨어요? 네, 99%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99.8%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좋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좋습니다. 예. 80%든 99.8%든 제가 말씀했던 요지는 감귤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서귀포의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99.8%는 정책 방향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리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이 통계를 제대로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러면 99% 이상한 부분은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묻습니다. 농수산수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99%는 걸 아셨으면은 어떤 입법을 하셨습니까? 지금 해상 운송비를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경감부정이 감귤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실래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해상 운송비가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그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그런 법률을 만들면 되죠. 드려드릴게요. 예. 그런 법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귤 산업에 관련된 진행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보다 사소한 부분은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럼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귤 윤석열 산업이 정부가 들어와서 해상운송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죠. 법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법에 있고요. 근거가. 농어촌 삶의 질의 향상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 법을 만들었다고 지금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후보께서는 야당은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 농해수위에서 정부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귤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을 달아서 해상 물류 운송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에 있어서 경영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관, 작물로 감귤도 편입시켜서 공익직불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성군 후보가 지난 6년 동안에 농해수위에 근무를 하시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매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고요. 관련된 법령 근거들을 개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4년 동안 지났는데 어쨌든 입법적인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성군 후보의 4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률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시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시면 안 돼요. 수용하셔야죠.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귤진흥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주장하시든지 그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고 안 받고는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도 그 예산을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편성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전국에 2곳의 물류센터를 지금 짓는 사업을 하고 있고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서 유통병을 줄이는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디인지 아세요? 두 군데 통해서 두 군데란 발표는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알지 아니, 못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시지 네. 마시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잘 모르는 건 지금 감귤에 대한 감귤 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된 허황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제가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그에 대해서 교정치 않았습니다. 잘 대답을 못했죠. 마찬가지로 교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후보께, 위성군 후보나 제가 저도 중요한 것은 후보께 그러한 사실들은 확인하시라는 거였고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99%라고 했어요. 지금 통계는 99.8%인데. 네, 좋습니다. 99.8%. 그동안 제가 준 시간 동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제2공학만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농민의 위원님, 삶도 좀 살펴보시고. 네, 제가 위 후보님 시간 다 말씀드린 쓰셨고요. 부분은- 고 후보님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우리 위 후보께서는 물론 제가 통계적으로 80%, 99%, 99.8% 세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뭐 일부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만큼 감귤 산업의 비중이 크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지난 8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정확히 6년이죠.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 후보 또 시간 못 쓰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역시 서귀포시의 주역 현안인 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시민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시에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서귀포 쪽에도 좀 큰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그건 너무 힘들면 의료원이라도 대학병원처럼 좀 그렇게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후보들의 기본적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역시 의료 인프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귀포 시민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연간에 도예로 원정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1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비용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노름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위 후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의 양질의 의료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헬스케어 시티에 서울에
주요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응급 환자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처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거점별로 공공요양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성근 후보 역시 1분입니다.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에 안과 등 진료과를 추가해 왔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550억 원을 들여서 280병상을 400병상으로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 가능하도록 필수 중증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을 중심으로 의료를 혁신하겠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어르신을 위해 요양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저 유성권이 그동안 해온 일들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끔 서귀포의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은 방식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시간 4분씩 드리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지난 21대에 우리 위성군 후보의 1호 공약이 약학대학의 정상 추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제주도 약대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아라 캠퍼스에 들어선 제주도 약대가 어떻게 헬스케어 시티의 이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지난 2021년 1월에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제주대하고 JDC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대학교하고 JDC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 협약 사항은 본과 그러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은 JDC에 만들어지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그곳에 와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약학대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MOU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문 과정인데 6학년까지 와서 할 수 있다.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 부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부분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일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공약은 4년간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위성군 위원회 위성군 후보의 4년은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추진이 안 됐으면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도민들한테 사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그걸 완료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철 후보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가장 큰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불만은 뭐가 될까요? 네,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불만은 예. 좋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좋은 의사가 부족하다. 저는 어떤 이제 영상을 찍더라도 판독하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서귀포 의료원이 환자들이 가기를 조금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시죠. 또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응급실에 가면 검사만 하고 전원시킨다라는 불만이 제 많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결국은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검사 결과를 판독을 하고 그거에 합당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의료 인력이 결국은 부족한 것 같아요?
서귀포 의료원에는 심뇌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에서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뇌출혈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2023년 기준에 770명 중에 161명이 관련되어진 계통으로 전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임을 맡겨준다면 저는 뇌경색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를 반드시 서귀포원에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도 추진이시군요. 지난 4년 동안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상을 정확히 실정을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이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약학대학도 현재까지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의료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치 노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서귀포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에 보게 되면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의대를 증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치 노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같은 논리라고 하게 되면은 그 후보는 같은 논리라고 윤석열 하게 되면은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하고 근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료 윤석열 인프라하고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의료 관련 공약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료 인프라 관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아니 관련이 있으니까 묻잖아요. 의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모르시네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신다면서. 말씀하십시오.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공약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모르셨잖아요. 아니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유 후보께서는 지난 4년 아니, 동안에 상급 병원을 지정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대정부 질문도 하고 장관도 만나서 요청하고 지금 그 정도는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그 정도는 다 하셨을 했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데 잠깐만 지금 고모님, 야당에서 180석을 아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80석 갖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몰아줬는데 이건 법률도 아니, 아니고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해소를 못했습니까? 이건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대통령께서 야,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해라 하면 될 일인데 지정을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으로서 뭐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국민 드렸는데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소속된 의원이 우리 위성군 후보입니다. 왜 이게- 그걸 못 하셨습니까? 네, 고기철 후보 시간 다 어거지예요, 쓰셨고요. 어거지예요, 이게. 이성근 후보 1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고기철 후보님 180석을 가지고 입법 독주를 하거나 막아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하시죠. 고기철 후보는 매번 토론할 때마다 제2공항이면 만능열쇠처럼 아니면 제2공항이 무슨 보따리인 것처럼 다 말씀하시고 또 입법 독주로 이게 180석의 거대 해석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이거는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에요. 저는 우리 의료 체계를 위해서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서귀포 의료원에 앞서 말한 필수중증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시민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주제 토론입니다. 제주사의 최대 갈등 현안이죠. 제2공항 건설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자기 주관 갖고 좀 소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자기가 좀 희생을 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전체 도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저 주관을 갖고 내세웠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등만 너무 생기니까 이제 갈등을 빨리 봉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공항 해법에 대한 두 후보의 기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성건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1분입니다. 공항 추진 과정 저의 시간이기도 하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국민의힘 도지사 7년, 국토부 장관 2년을 하며 찬성 여론이 비등하던 시절 여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제주를 이 갈등의 지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방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도 기본계획 고시도 미루고 떠나버렸습니다. 도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의 정치적 출세만 추구한 고향을 돌아온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공항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이 정상화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우리 유 후보께서는 우리 공항 관련된 정책이 없었습니다. 공약집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서귀포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2공항은 서귀포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입니다. 미래 발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항사의 현지화를 통해서 공항에서 나오는 수익을 서귀포 시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건설을 하는 도중에 영농을 계속하고 싶은데 영농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스마트 영농단지를 만들어서 영농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라든가 관제 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얻어진 수익을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부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공항 해법을 놓고 총량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후보에게 4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성건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앞서 시민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갈등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항 문제를 너무 정쟁화시켜서 실제 공항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얕은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의회, 찬반 단체 그리고 여야가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원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공항을 추진할 건지를 의논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기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토론 이후에 반대 단체를 혹시 만나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못 만났습니다. 단지 반대 단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해서 그 의견에서는 답했습니다. 결국은 만나지 않더라도 반대 단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기철 후보께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거부했다고 공항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공항 관련도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공항 반대 단체에서 온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한 3곳 정도에서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는데 저는
그런 태도가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게 되어지면 그 반대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공항 문제는 그렇지요. 고기철 후보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견해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고기철 후보는 서울에서 이제 사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와서 바로 찬성 단체를 꾸리시고 그리고 나서 반대 단체 만나보지 않고 서울에서 이게 소통이- 바로 와서 찬성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그래도 공직 생활에 차장과 제주시내 처음으로 제주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쏙 빼버리고 오자마자 지난 2년 동안 가장 갈등이 많은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만들어서 찬성단체를 구성해서 거기 대표를 하고 계시면서 반대단체는 전혀 안 만났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균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당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만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은 어쨌든 공항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매스컴이라든가 또 이제 주민의 의견을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공식 수상에 나와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무실 찾아가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만났다고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쟁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쟁화에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유 후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환영한다라고 얘기했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셔가지고 작년부터 조건을 달아서 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찬성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쟁화인 것입니다. 아니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찬성이 많으니 고기철 후보처럼 더 앞장서서 찬성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고기철 후보의 논리라면. 서귀포에는 표가 찬성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표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역에 해결하려면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고 끌어가야 된다. 이게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여전히 우리 위복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찬성률이 처음에는 몇 프로가 됐습니까? 70%가 넘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반대단체가 들어서고 지지율이 빠지니까 찬성률이 빠지니까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서귀포는 단 한 번도 60% 찬성과 반대가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제가 서귀포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귀포는 표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찬성한다는 부분은 직접적인 표현은 최근에 와서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환영한다라고 했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찬성입니까? 찬성을 하셨으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뒷짐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기결정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진 걸 막아내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가 반영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보완해서 결국은 반려가 됐는데 그때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 3분이 환경부를 설득하거나 또는 재논의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렁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들 이 환경부에 관련된 특히 공항에 관련된 이런 불씨를 살려낸 사람은 지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장관이었습니다. 원장관이 없었으면 어떻게 공항이 다시 이렇게 추진이 됐겠습니까? 그거 돼야만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지난 정부의 환경부에서 그것도 180석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요. 지역 발전에서라면 제주 발전에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재를 키우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고기철 후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건 고기철 후보님이 더 잘하시겠죠. 가슴에 손을 얹으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공항은 저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 유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고기철 후보 17초 네. 남았습니다. 쓰시죠. 공항은 말씀드렸듯이 서귀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근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회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몇 표를 가지고 예, 찬성했다고 고 후보님도 의심할 시간 다 수밖에 쓰셨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실 텐데요. 방식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상대방의 발언 시간도 자신의 시간에 포함됩니다만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5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지난 8년의 시간 동안에 서귀포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2공항을 염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은 내년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이 공항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서귀포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서귀포 우리 공항의 도입 이유 중에 하나가 산남북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산남북 균형 발전일 것입니다. 서귀포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숫자라든가 일자리 측면에서 산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2공항이 들어서야 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24년 기간과 서귀포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맞물려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EC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1EC가 주장했던 계획했던 여러 가지 선도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교육 도시는 반쪽입니다. 대학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제2지구는 현재 개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LA형 주거형 휴양도시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서귀포 관광미항은 체험기만 설치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헬스케어 시티도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시티를 만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24년간의 민주당 서귀포 지역에서 민주당 독점 시간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하나라도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서귀포는 분명히 현재보다 훨씬 발전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보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요. 토론 시간이니까요. 위성근 후보에게 질문하고 우리 답변 위성근 듣고 가시죠. 후보께서는 지금 8년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착공했으면은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의 가장 현안의 1순위가 공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는 정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항만큼만 그런 정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8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달면서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들고 청년들이 떠나게 만든 그 원인이 지금 우리 위성군 후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8년 저는 그 제주와 우리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오직 열심히 달렸습니다. 지역균형 조례도 도의원 시절에 만들었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끼워왔습니다. 지난 8년 그 민주당 20년 동안에 인구도 늘었고 GRDP도 늘었고 많은 생활 여건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정은 대부분 다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이 훨씬 더 크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물론 저 또한 그것에 일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것을 책임졌던 국민의힘 책임이 훨씬 더 큰데 그건 보지 않으시고 저의 책임만 모두 물으시니 안타깝네요. 네, 예. 역시 남 탓하고 계시는군요. 남 탓이 지금 아니라 서귀포는 고기철 후보의 인식이 서귀포의 근로소득이 10년째 최하위라는 건 아시죠? 많은 지역과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공항입니다. 근데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면 그게 일거 해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게 되면 반드시 공항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거에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좋겠습니다. 원탁회의를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 의원님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서귀포 시민들한테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설명 한번 하시죠. 어떻습니까? 내일 한번 하실까요? 그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한 편을 들고 네, 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고요. 이제는 위성군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오직 제주를 위해서 서귀포를 위해서 뛰어다녔고 많은 성과들을 내었습니다. 물론 고기철 후보는 그걸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누구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고기철 후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제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하시겠다고요. 아, 네. 지역 인재 육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네. 서귀포에서 지금 지역 인재가 다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청년들이 500명 이상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고기철 후보는 답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제가 답을 하나 해야죠. 서귀포의 스타트업베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청년 창업 인프라를 최초로 갖추게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혹시 이채양명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이태원 참사, 최상벽 순직,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이거를 통틀어서 요새 한간에 이채양명주라고 얘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지금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이태원 못하겠습니까? 참사 같은 경우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안전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 당시에 장관께서는 책임을 지고 일단은 물러났다가 최근에 다시 장관직에 이제 복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모르시는군요. 장관은 물러났다가 아니라 탄핵을 당해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탄핵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서 보류되었다가 헌재재판소에서 승소해서 와 있죠. 그렇지만 경찰 출신으로서 이 사건을 보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두 번째, 최상병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호주로 도주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피의자를 도주를 시켰다. 그런데 도주시킨 게 맞습니까? 도주시킨 게 아니죠.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도주시킨 겁니까?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부르게 되면 오겠다고 말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도주하고 있습니까? 고기철 후보님. 네. 이제 주요 범죄 피의자잖아요. 공수처에 지정돼 있고 그리고 출국 금지령이 내려 있고 그런데 공수처에는 통보도 안 하고 그를 해외로 출국시켰어요. 이게 정당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경찰 출신이니까 법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니면 관련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래야 옳은 정의로운 경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로운 경찰 신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정치인 신분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고 살펴보고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서 배우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이 찍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고기철 후보. 배우겠다는 위성건 부분이 후보 아니죠. 주도권 토론 시간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벌써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건 후보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정권 2년 민생은 방치되었습니다. 빈 점포는 늘어나고 손님은 줄어 다들 죽겠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판 한 단에 875원이라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막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안의 범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하고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을 지난 2년처럼 지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기철 후보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 2월 13일 날 우리 위 후보께서 KBS 대담에서 한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3선의 도전 이유를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3선 보내주시면 큰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 힘은 지금 180석의 야당입니다. 그중에 일원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서귀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정치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서귀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내야 됩니다. 이번에 관심 가져주시고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60분 동안 치열하게 토론해 주신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KBS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서귀포시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오후 2시에는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주시 갑 선거구 법정 토론회가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